수능 특강 현대식 9강 그 여름의 끝 김명인의 그 나무 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이성복의 그 여름의 끝이라는 작품입니다. 시 되게 짧아요. 좋죠. 짧은 거 좋잖아요. 네, 갑니다.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야, 그의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여름 백일홍은 무사했습니다. 그렇죠? 백일홍 꽃나무죠. 백일홍 나무는 무사하였습니다. 여기는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이 저 백일홍이 되겠고요. 백일홍은 여름에 폭풍을 견뎌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련, 이런 고통, 이걸 견뎌낸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백일홍입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이죠. 고통과 시련, 이런 외부의 시련에도 쓰러지지 않아요. 견뎌냈습니다. 견뎌내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라고 했죠. 우박처럼, 우박 아주 우박, 후두두두 떨어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직유죠. 직유법, 붉은 꽃들을 매달았다. 이거죠. 여기까지만 보자면 화자는 나고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뭐라고요? 백일홍입니다. 백일홍의 처한 상황은 폭풍. 그 다음에 또 폭풍.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백일홍의 강한 생명력 그리고 이뤄낸 결실이 바로 붉은 꽃들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그 겨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붉은 꽃이라는 결실을 이뤄낸 백일홍입니다. 그 여름 나는 나죠. 그 여름 나는 백일홍과 동일시합니다. 그 여름에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아? 백일홍과 똑같이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봐봐. 여기서 나의 절망이 붉은 꽃들을 매달았단 말이야.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붉은 꽃들의 원관념은 뭐라는 거야? 절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 뭐처럼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다고 했는데 이때의 붉은 꽃은 뭐가 돼? 절망입니다. 이때는 뭐래?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 이건 폭풍을 이겨내고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백일홍이 이뤄낸 결실이지만 이때의 붉은 꽃은 뭐라고? 화자의 절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의미예요.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 차례 폭풍에 쓰러지지 않은 거는 나랑 누구랑? 백일홍이랑 공통점이 되겠죠? 그래요. 여기서는 백일홍과 나의 공통점.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아니야 미안. 나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선생님 뭔가 말을 잘못하면 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큰일 날 뻔했잖아.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지? 뭐가 쓰러지지 않은 거야? 붉은 꽃들이 쓰러지지 않은 거잖아. 그지? 이 붉은 꽃들은 뭐야? 절망이지. 절망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절망은 지속되었다라는 거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여름에 폭풍 속에서도 백일홍은 붉은 꽃을 매달았잖아. 네. 그런 것처럼 나는 폭풍 속에서 뭘 매달았어? 절망을 매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저 위에서 여름 백일홍이 매달은 건 결실이지만 여기서 내가 매단 붉은 꽃은 뭐가 된다? 절망이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 근데 뒤는 동시가 돼요. 뒷부분 가면 이렇게. 다른 의미라니까. 다른 의미야. 여기서 붉은 꽃은 생명력 결실이고 여기서 붉은 꽃은 절망이야. 그래서 다른 의미라고 써놨잖아요. 다른 의미. 말만 똑같은 거. 말만 똑같아. 의미는 달라. 여기는 폭풍을 이겨내고 맺힌 붉은 꽃들이니까 결실이지만 여기는 폭풍 속에서 맺은 붉은 꽃이지. 그건 똑같아. 폭풍 속에서 맺은 건 똑같아. 하지만 얘는 결실, 얘는 절망을 매달은 거야.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의 억센 꽃들이라고 했죠. 넘어지면 매달아 타올라. 그죠? 끈기, 강인함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넘어진다, 매달린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야?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법이라고 봐도 됩니다.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뭘로 만들었어? 피로 덮었을 때라는 거야. 피로 덮었대. 이 피는 어쨌든 상처인 거잖아.
그러니까 고통을 이겨낸 뭐 희생 끝에 얻은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라는 말을 썼습니다. 좁은 마당을 피로 덮었을 때 이제 두 가지로 해석되죠. 학교에서는 뭘로 해석했습니까? 몰라요. 아직 안 했나요? 네. 야,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모른다고 하냐? 뭐라고 했어? 몰라요. 1번. 그래서 1번에다가 하이라이트 했죠. 활짝 핀 백일홍. 좁은 마당을 백일홍 피로 덮었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어땠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름이 그 여름에 끝날 때쯤에 백일홍이 붉게 여전히 물들어 있었지 그때 나의 절망은 어떻다? 끝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붉은 꽃을 매단 백일홍을 보면서 이겨낼 힘을 얻어 절망을 극복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붉은 꽃을 매단 백일홍을 보면서 절망을 이겨낼 힘을 얻고 절망을 극복했다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장난처럼이라는 건 반어적 표현, 반어법으로 씁니다. 반어법으로 시련을 감내하는 과정이 장난처럼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장난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는 반어법이 나와 있어요. 시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백일홍이 강한 생명력을 보며 절망을 극복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름에 백일홍은 그 폭풍 속에서도 붉은 꽃이 피었죠. 나는 그 여름 야만의 시대에 절망을 가득가득 매달았어요. 그러다 그 여름이 끝나갈 쯤에 제목이 그 여름의 끝이잖아. 여름에 끝나갈 쯤에 마당 전부를 백일홍이 피로 물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장난처럼 뭐가 끝났다?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백일홍이 강한 생명력을 보면서 절망을 극복한 화자가 되겠죠. 요거는 뭘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뭐 여름의 끝에 땅에 떨어진 붉은 꽃이든 매달린 붉은 꽃이든 어쨌든 간에 화자에게 뭐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 건 저 피로 덮었을 때니까. 다음 넘어가 볼까요? 참고로 말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 수특에 있는 수특 문학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용하고 다룰 수 있고요. 선생님도 왜 이걸 하냐면 어쨌든 대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은 그 책을 참고할 거기 때문에 EBS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을 폭풍을 이겨내고 붉은 꽃들을 피워낸 백일홍의 모습을 통해 절망의 극복을 형상화한 시이다.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여름을 견딘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면서 여름을 견뎠잖아. 화자 역시 절망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즉 백일홍과 화자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절망을 극복해가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서로 대응되고 있다. 서로 짝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야. 자, 반어적 표현, 어디가 반어적 표현이라고 했죠? 장난처럼 반어적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뭐가 나오죠? 우박처럼 또 피로 덮었을 때 이런 것도 비유죠. 이렇게 또 색채와 색채 이미지 나오죠. 붉은색의 색채와 색채 이미지가 나오고요. 경어체 사용 마지막에 경어체가 뭐죠? 공경할 경자예요. 그러니까 경어체는 높임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높임 표현을 통해서 진지함과 형식적인 통일성을 이뤘다는 형식성 통이라는 얘기는 얘네가 다 똑같은 작품이구나 비슷한 내용이구나 해서 매달았습니다, 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해서 비읍니다로 다 끝났어요. 이런 경어체를 통해서 형태적 통일성을 이뤘죠. 이렇게 대상과 화자, 백일홍과 화자의 공통점이 그 여름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무사했죠. 붉은 꽃들을 피워냈죠. 근데 화자는 폭풍 가운데서 여러 차례 폭풍을 만났으나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쓰러지지 않았다는 뭐가 되겠니? 그러니까 절망과 시련이 지속됐다라는 거겠죠. 다음 그 여름의 끝 여기서는 낙화라고 나왔어요. 또 여기서는 근데 선생님도 이거 적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놔뒀어. 꽃들이 마당을 피로 덮었죠. 네, 니네 피드백지는 뒤에 뭐가 나와요? 꽃이 가득 피어 있음으로 선생님 따로 써놨어요. 여기다 혹시 몰라서 워크북 그 피드백지에는 여기 보도록 하고 이거 피로 덮었을 때 화자가 어땠다? 절망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그 여름의 끝입니다. 그 여름 서로 폭풍 속에서도 화자는 절망을 끊어냈다. 이렇게 이게 붉은 꽃의 의미가 일련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일련은 붉은 꽃은 백일홍이죠. 백일홍이 시련을 이겨내고 맺은 결실이고요. 백일홍이 지니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연에서는 화자의 절망을 비유적으로 나타난 화자의 절망이야.
그래서 폭풍에서 쓰러지지 않는 붉은 꽃을,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붉은 꽃들을 통해서 절망적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거. 여기서는 절망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그 나무, 김명희는 그 나무. 이 작품도 워낙 유명한 작품이긴 하죠. 그 나무입니다. 이 작품은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옆에 있는 그 벚꽃 나무 그늘에 가려서 햇볕을 제대로 못 받은 그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꼭 누구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꽃을 피우지 못한 나, 뭐 봄을 헤매고 돌아온 나의 처지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 꽃나무가 꽃을 피우고 여름에 단풍이 지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 말은 곧 뭐가 되겠니? 나도 늑된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나무는 늑된 나무죠. 늑된 나무라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나무가 아니죠. 늑대지만 결국 꽃과 단풍을 피워낼 그 나무가 되겠습니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 지운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라고 하죠. 벚꽃은 진짜 순식간이지 않냐? 그지? 벚꽃은 비 한 번 맞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순간 벚꽃의 특성입니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었다 지우고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라고 했죠. 여기서는 이제 벚꽃과 다른 거, 벚꽃은 허드러지게 피었잖아. 근데 얘는 아직 피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대조가 되겠죠? 그래서 늑된 그 나무를 발견했죠. 이게 시적 대상입니다. 이렇게. 다음 2연. 들킨 게 부끄러운지, 의인법이죠.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쭉 숨어 있었지요. 이렇게. 그 다른 나무에 다른 앞줄에 있는 아름드리 큰 나무, 이게 아름드리잖아요. 한아름이니까. 아름드리 나무에게 그늘에 반쯤 숨어 있었대요. 소외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화자도 어떤 모습인 거야? 소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화자라고 보는 거야.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다른 나무들은 다 꽃을 피웠지만 그 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죠. 더뎌서 꽃을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시적 대상이 그 나무는 늑된 나무잖아. 그래서 꽃이 핀 계절이 다 지났는지도 모르는지 성장이 좀 늦어요.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그래서 멍울이 뭐야 그러면? 멍울이 뜻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꽃봉울이죠. 꽃멍울이죠. 그럼 이건 뭐야?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멍울은 가능성을 뜻하죠. 그러니까 꽃 피는 때가 지난 줄도 모르고 멍울을 가득 매달고 있는 모습이 어떻대? 좀 안쓰러웠다라고 했죠. 안쓰럽다라는 말 썼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한 연민입니다. 꽃 피는 시절이 다 지났어. 그런데 그 나무에게만 봄이 늦은 건지 아직까지도 망울만 매달고 있는 거야. 다음.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성화라고 했죠. 꽃불성화. 꽃이겠죠. 그 나무가.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그러니까 그 늑된 나무가 비로소 피우게 될 꽃봉우리.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라고 했죠. 나는 그 늑된 나무가 어떻게 될 거라고? 꽃을 피울 거라고 믿고 있는 거야. 환하게 타오를 것이라고 믿음으로,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라고 해서 한참 동안이나 그 늑된 나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왜 바라보고 있었어? 그 늑된 나무도 꽃을 피울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이제 화자의 처지가 나오죠. 산에서 내려 2달거리나 제자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화자의 처지. 화자가 지금 어떤 거냐면 산에서 내려와서 2달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어요. 근데 이 화자의 처지가 누구랑 닮아있다고? 늑된 나무랑 닮아있다는 거야.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디? 늦깎이 깨달음을 함께 얻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화자가 얻고 싶은 건 뭐냐면 늦깎이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늑된 나무가 꽃을 늦게 피우잖아. 늦게라도 피우잖아. 그런 것처럼 화자도 좀 늦지만 뭔가 결실을 얻기 위해 이런 거죠. 결실을 얻기 위해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나도라고 했잖아. 나도. 그러니까 나도라는 말을 쓴 뭐야? 너도 나도 이거잖아. 그래서 늑대 나무의 삶에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나도 저 병든 나무 곁에서 서성거린 거야. 왜? 뭐 하려고? 저 늑대 나무처럼 뭘? 늦깎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저 늑대 나무가 뭐 할 걸 알 것이니까 환하게 꽃을 피울 걸 알지. 그래서 나도 그 옆에서 같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성거린 거야. 그래서 여기가 그 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죠. 나도 저 나무, 늑대 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죠? 됐어요? 설명이 됐어요? 자, 마지막에 한번 가볼까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를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아까 청록 무거운 청록이니까 여름이죠. 짚푸른 나무니까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나면, 그러니까 청록이 무겁다. 무거운 건 촉감으로 느끼는 거죠. 청록은 시각적 심상이죠. 시각의 촉각학, 공감학적 심상.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나면 불타는 소신공양 알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자신의 몸을 바치는 거야. 희생이겠죠. 틈새, 저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가난한 소지는 이제 이게 소원 빌고 나서 종이 있잖아. 종이에다가 소원 빌고 불 해서 이렇게 하잖아. 태우잖아. 불고 나. 이게 소지.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대감이지? 그 나무도 나뭇잎을 피울 수 있을까요? 그 나무도 가을에 단풍을 피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화자의 기대감, 잎새를 매달까? 또 이 가난한 소지를 피워 올릴 수 있을까? 화자의 기대감 두 개죠. 그래서 푸릇한 잎새, 가난한 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품인데 여기서 보면 끝에가 뭐 매달까요?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발견했지요? 뭐뭐 했지요? 안쓰러웠지요? 이렇게 나오잖아. 있었지요?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EBS 책에서는 이게 유사한 통사 구조로 반복을 받는데요. 또 니네 책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선생님은 여기는 종교로미의 반복으로 바꾸고 싶어요. 종교로미의 반복, 음용 종교로미, 그다음에 여기서는 지오 이런 것들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종교로미의 반복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시우야, 이거 학교에서는 어떻게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라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조기만 보자면 뭐가 되겠어? 종교로미의 반복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다른 거에서 혹시 있을 수 있나? 그냥 종교로미의 반복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너네 그 수업한 거 볼 때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다음 내용 좀 더 가보자. 이 작품은 병들고 늑된 대상인 그 나무를 바라본 화자가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는 거야. 안타깝기도 하고 나와 같은 모습이니까 동질감을 느끼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됩니다. 봄을 맞아 한참 꽃을 피운 다른 나무들과 달리 제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그 늑된 나무를 본 화자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느라 남들에 비해 늦은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동질감을 느껴요. 나도 늦된 나무, 나도 늦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서 화자는 늦되고 병든 그 나무가 푸릇한 잎새를 매달고 시간이 지나면 단풍을 펴 올리길 기다립니다. 나도 그 옆에서 늦깎이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나무와 동일시되는 자신의 삶에서도 그러한 결실이 얻기를 소망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 표현해서 가보자. 대비적 소재, 뭐가 대비적 소재일까요? 대비적 소리, 서로 반대되는 소재, 뭐하고 뭐? 일단 중심은 뭐니? 그 나무가 되겠지? 그 나무와 대비적인 거 뭐 있어요? 늑대나무가 그 나무니까 바로 벚꽃나무, 다른 나무들 벚꽃나무가 되겠죠.
대상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갈구하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해. 맞죠? 늦깎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나도 그 옆에서 나무를 의인화했죠. 선생 감명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상황.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그 나무를 발견했죠. 소외된 나무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어. 뭐야 이거? 동질감을 느껴서 뭐 하려고 한 거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왜 나도 저 늑된 나무처럼 꽃불성화를 이제 피우고 싶은 거지. 다음, 꽃을 피울 것으로 믿고 푸릇한 잎새를 매달고 단풍으로 물들기를 바라죠. 그 나무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와 더불어서 나도 늦깎이 깨달음을 얻고 싶은 거죠. 이렇게. 요건 소신공양 됐고 영화 등신불 보면 나와요. 자기 몸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계속 기름을 부고 자기 몸 계속 기름을 붓고 나중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사람의 몸을 태우는 거야. 그걸 등신불이라고 한대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소신공양이라는 거. 이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있거든. 그냥 한번 봐봐. 소신공양이 뭔지. 자신의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소신공양은 이 시에서 가을이 되어 잎이 붉게 물드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늑된 그 나무가 가을에 단풍으로 물들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힘든 수행과도 같은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소신공양 뭐야? 깨달음을 위해서 자신 몸을 불태워서 부처님이 바뀌는 거니까. 김동리의 등신불에도 이러한 소신공양이 소재로 사용됩니다. 1937년경 만해 한용우는 한용우 스님과 다솔사라는 절에서 차를 마시며 나는 분신공양으로 큰 충격과 감명을 받아 구상, 지필하게 되는 등신불은 액자식 구상 취하고 있고 소실 안 나오나? 아니 그냥 안 나와. 보자. 그냥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에 공양하는 거죠. 그런 거. 공양은 바치는 거잖아. 공양미 300석이 나오잖아. 이것도 공양 바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특 현대시는 이게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작품은 2개 남아 있습니다. 3개 남아 있구나. 오늘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오늘 이제 이어서 천변풍경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가자. 바로 쉬지 말고.